자, 그럼 다음으로 기능이론의 주장과 교육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이론에 대한 학교 교육의 관점을 보면 보통 학교는 뭘 가르치냐?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사회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사회화 시켜주는데 그 사회화에서 에밀 디러킹이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보편적 사회화와 특수 사회화를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편적 사회화는 뭐냐? 보편적 사회화는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감성과 신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국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기본적으로 어른을 공경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뭐 어린이들은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 어른들을 공경하고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보편적인 공통적인 감성과 신념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학교가 가르쳐 주는 거야. 이게 사회화라는 겁니다. 사회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편적 사회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보편적 사회화.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 주고 학교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특수사회화도 시켜줍니다. 학교는. 우리가 흔히 특수기관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는 이제 뭐 흔히 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니 공군사관학교니 뭐 해군사관학교니 대학 중에도 특수대학이라고 그러죠. 특수대학. 이런 대학에 입학했을 때 이제 학생들이 일반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하고는 상당히 다른 내용들을 배우죠. 그리고 생활 태도도 다르죠. 항상 제복을 입고 이제 좀 바른 자세를 취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행동을 하는데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데가 어디냐? 그게 바로 학교라는 겁니다. 학교가 이제 그런 특수 사회화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편적 사회와 특수 사회화를 묶어서 그냥 사회화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회화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연대의식하고 관련이 있어요. 연대의식도 두 가지 형태로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게 기계적 연대, 메카니컬 솔리데리티. 그 다음에 유기적 연대라고 해서 올가닉 솔리데리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기계적 연대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의도적으로 바꾸려고 해도 바꾸기가 진짜 힘든 것. 이게 기계적 연대입니다. 내가 특정 지역, 내가 서울에서 태어났다. 나는 서울 출생이 아니다. 또 서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디 뭐 그 구의초등학교를 다녔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다닌 건데 나는 그 초등학교를 안 다니고 다른 데 다니고 싶다라고 해서 그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나는 어디 초등학교 출신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다른 뭐 대학에 갔을 때 너 초등학교 어디 나왔니? 같은 초등학교 나온 친구를 보면 그냥 주고받은 게 없는데도 개인적으로 좀 가까운 느낌이 들죠. 이게 연대의식이에요. 기계적 연대다. 내가 바꿀래야 바꿀 수 없이 그냥 저절로 묶였다는 기계적으로. 그런 연대의식을 형성시켜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기적 연대의식도 형성시켜주는데 학교 교육에서 사회화를 받다 보니까 교육을 받다 보니까 내가 더 좋은 곳에 가서 더 많은
수익이나 월급이나 좋은 직장을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개인의 내 의도로 관계를 끊으려면 끊을 수 있는 의식, 연대의식. 이게 유기적 연대의식이라는 겁니다. 이 이제 연대의식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학교는 선발 분류 배치 기능도 하는 겁니다. 학교가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 사회화와 선발 분류 배치 기능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선발 분류 배치 기능에서는 과열작용과 냉각작용을 합니다. 과열작용은 뭐냐? 사회가 특정 분야에 우리가 뭐 70년대, 80년대 과학기술 인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를 뭐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가지고 카이스트 출신들이 나와서 우리나라 경제 개발에 뭐 일조를 했다. 공대 출신들이 일조를 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공업 인력이 부족할 때 사람들을 공업 전문으로 이끌어가서 유도를 해서 공부를 하게끔 유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졸업 후에 이런저런 역량을 펼치되게끔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과열작용이라는 거예요. 과열작용. 근데 너무 오래 장기간 동안 하면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는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나와 있는 그 관련 분야의 사람들이 많으면 사람들을 못하게끔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게 냉각작용입니다. 냉각작용. 그래서 선발 분류 배치 기능에는 과열작용과 냉각작용이 연관이 이제 작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에도 뭐 학교 교육의 지식은 사회와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고 동일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 뭐 이런 어떤 주장, 부여해야 된다는 주장. 그 다음에 사회 질서, 균형, 안정을 추구한다. 학교가 하는 기능이. 그래서 합의와 통합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 가정 배경의 영향은 적고 학교 교육이 사회적 성취에 결정적인 기능을 한다. 뭐 이런 주장들. 그리고 교육은 사회 계층 이동의 수단이고 평등한 민주주의, 능력주의 실현의 장치, 가장 훌륭한 수단이면서 도구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능 이론이 학교 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관점이다라는 겁니다. 자, 보편적 사회의 실제 사례는 이런 것들이죠. 사회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감성과 신념, 예의, 범절이나 언어 이런 것들. 자, 이런저런 행사들에 가서 사람 같이 감동을 하고 같이 느끼고 같이 울고 하는 것들이 뭐냐? 감성이 같기 때문에 누가 울면 나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특수사회는 뭐냐? 이런 것들입니다. 군대, 간호사, 병원에 갔을 때 간호사들이 해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연대의식, 기계적 연대. 가족, 친척, 출신 학교, 성장 지역. 이런 그 동질성을 가지게 되면 그냥 좀 더 가까운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게 기계적 연대예요. 그 다음에 유기적 연대는 이제 기업체 입사했을 때 이제 개인의 의지가 작동을 한다. 그럼 뭐 월급도 적게 주고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만두면 그만둘 수 있는 거죠. 내 의지가 작동을 하는 연대의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발 분류 배치 과정은 이런 겁니다. 과열을 하는 거, 이제 불을 자꾸 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특정 분야의 인력이 필요할 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자꾸만 그쪽 분야에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특정 분야 집중 효과가 있다. 이게 이제 과열작용입니다. 냉각작용은 뭐냐? 너무 사람들이 많을 때 또 숫자를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자꾸 필요 없다라고 동기부여를 낮추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그러면 거기 가봐야 뭐 공부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된다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안 하려고 하겠죠. 이런 이제 두 가지 작용을 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스펜서, 그 다음에 에밀 디르켐, 탈코트 파슨스, 이런 학자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기능이론의 완성을 했다, 체계화를 시켰다고 주장하는 파슨스는 인간의 행위 체계를 4단계로 얘기를 합니다. 행동적 유기체, 그 다음에 인격 체계, 사회 체계, 난 꼭대기에 문화 체계,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달코트 파슨스의 주장을 AGIL, 그래서 에이글 이론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만, 인간의 행위 체계는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구성해 보면 이런 겁니다. 행동적 유기 체제, 그 다음에 인격 체제, 사회 체제, 문화 체제가, 이건 다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고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특정 행동을 하는 그 자체가 이게 인간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죠. 자, 그러면 그 인격이 인격 체계를 그 사람 참 괜찮아, 그 사람 좀 문제가 있지 않아? 이런 괜찮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듣는 사람, 얘기 듣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런 사람들이 많은 데가 이게 사회예요. 그것들을 좀 더 범주화시키고 체계화시키면 문화가 되는 겁니다. 문화가. 그래서 공자가 과거에 우리나라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방예의지국이다. 나는 예의가 바른 동이라는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제 그게 문화다. 문화.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게 문화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행위 체계를 4단계 형태로 이제 설명을 한다라는 거죠. 파슨스는. 자, 그 뭐 구체적인 이제 용어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능이론에서 뭐 중요하게 다루는 4가지, 학교를 다니면 저절로 배우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특수성의 규범, 보편성의 규범, 독립의 규범, 성취의 규범, 이 4가지 규범을 학교를 다니면 저절로 배운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스펜서의 사회 유기체설, 그 다음에 기능이론의 학교교육에 대한 관점, 보편 특수사회화, 그 다음에 분류 배치, 기능과 더불어서 관련된 것이 과열 냉각작용, 또 그 다음에 인간 행위 체계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라는 에이글 이론, 파슨스의 에이글 이론, 드리벤이 마지막으로 4가지 규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취, 독립, 보편, 특수성의 규범을 저절로 배우는 겁니다. 학교 다니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런 기능이론을 뒷받침하는 기술 기능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